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서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음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Colorado's Supreme Court disqualified Trump from the state ballot. What happens now?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를 그 주 선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자격을 박탈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What happens now?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하면서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그 파이널 exam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그 학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주관식 그 문제를 이렇게 그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그 사건만큼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그 좌파들이 사전 선거 그 캠페인을 하는 방법으로서 트럼프를 자꾸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공화당 주지사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텍사스 주에서는 바로 그렇다면 내년에는 텍사스 주에서 선거용지에 바이든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전에 우선 안내 말씀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멀리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에서 눈이 덮은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후원금을 안에 이렇게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심 교수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히 그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그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댓글을 그 시간상 달아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클 심 TV가 이제 재개해서 방송을 몇 개 안 했지만은 하자마자 제가 그 이 비디오를 올리면은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 광고를 그 붙이는 그 영상도 많은데 워닝을 벌써 2번이나 받았다가 싸워서 워닝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면은 구독자 수가 갑자기 주르륵 10명에서 20명이 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미국의 대선 투표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방의 미국이라는 50개를 합친 미국 연방이 실시하는 선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독립된 나라로서 그 나라 50개가 합친 것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연방 형태인데, 대선이든 어떤 선거든 선거의 주체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가 선거를 해서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50개가 독립된 국가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연방국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주는 그 대선 후보를 뽑을 때 프라이머리 식으로 뽑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코커스 식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주는 프라이머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머리는 뭐고 코커스는 뭐냐? 우선 코커스는 당 지도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미팅, 회의 참석 중에 선출하는 게 코커스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컴페티션을 하고 경쟁을 해서 그 입후보한 후보들끼리 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거의 프라이머리식으로 그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고 민주당은 코커스로 뽑기도 하고 프라이머리로 뽑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자, 그런데 프라이머리로 하고 코커스로 하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냐면은 이건 주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당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공화당은 프라이머리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기로 한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항소를 해서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걸 항소를 하면 당연히 연방 대법원은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위헌 판결로 해가지고 그 거꾸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내려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구가 뭐냐면 미헌법 14조입니다. 14th Amendment라고도 하는데 이 14조는 뭐냐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화당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부가 그 노예를 준장하는 그 남부가 패배를 하니까 북부가 남부에 가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Re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 그 북부가 이제 남부를 이렇게 그 지배를 한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의 Reconstruction 기간이 끝날 때 남부의 잔여 세력이 또 덤빌까봐 이렇게 insurrection, 그러니까 국가의 반란을 꾀하고 다시 덤비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14th Amendment 헌법 14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남부에 있는 그 세네터나 거버너에 나가는 국회의원이나 이 주지사에 나가는 남부 사람들 중에 북부에 그 대항을 했던 사람들은 못 나간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연방의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콜로라도 주 하급법도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판결을 그냥 강제로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대법관이 7명인데 이 7명 다 민주당 주지사가 주지사 시절에 임명한 민주당 판사들입니다. 다 좌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결이 4대 3으로 났어요. 4명이 이제 자격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골수분자 좌파들이죠. 그러니까 법관의 양심도 없이 그냥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 이제 무효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머리로 하지 않고 공화당에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지도부에서 우리 프라이머리 안 해, 그리고 코커스로 후보 뽑아, 이렇게 하고 코커스로 뽑아버리면은 그러면 공화당 지도부에서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선동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 뉴스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게 확실하고 대선에서 지금 승리해서 백악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혹시 한 표라도 트럼프에게 가지 않도록 막 악선전을 미리 하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뉴스를 보면 진짜 트럼프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민주당 주, 좌파 영향이 센 주에서 이런 판결을 하는데, 다른 민주당 주에서는 그래도 법관들이 양심이 있는지 이건 위헌이라고 다 판결을 했어요. 이미 15개 주에서. 그런데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좌파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헌법을 왜 공부했는지, 법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는 뭐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비양심적인 좌파적인 그런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프라이머리를 버리고 코커스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한 게 빨리 그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오든, 둘 중에 뭐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임명돼서 선출돼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못 먹는 감을 어떻게 한번 찔러나 보자.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트럼프를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그러한 선전선동의 그 수단, 그런 수작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